지난 9일 추석 한가위의 시작과 함께 공개된 베르세르크 369화. 이를 통해 거의 확실시된 것은 베르세르크 재연재분의 주기가 거의 한 달 단위로 굳어진 것입니다. 독자들 입장에선 극악의 연재 속도로 유명했던 작품이기에 스튜디오 가가를 위시한 제작진들의 분투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지난 9일 공개된 369화는 재연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임팩트가 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피스가 요정섬을 무너뜨리고 캐스커를 납치해가기까지 폭풍같은 임팩트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369화는 가치를 필두로 남겨진 자들의 절망과 슬픔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369화 리뷰에 들어갑니다. 스포를 원치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69화의 시작은 붕괴 중인 요정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혼돈 속에서 시르케와 파르네제, 이바렐라는 몸을 잘 보존하고 있었네요. 배경으로 보이는 영수, 즉 나무 저택에 잔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택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한 집안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르케는 가츠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도 대답이 없는 가츠. 망연자실하게 드래곤 슬레이어를 떨군 가츠의 무기력한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다음 샷은 파크의 적나라한 전신샷이 인상적이네요. 상황이 심각한 만큼 어느 순간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던 밤톨 모양의 날림체는 찾아볼 수 없게 됐네요. 파크는 붕괴하는 요정섬의 모습을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가츠는 재연재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죠. 불가항력에 몸을 던지면서도 투지로 불타오르던 살아있던 가츠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캐스커를 빼앗긴 상황, 세상의 끝을 본 듯한 가츠의 암울한 표정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가츠는 혼신을 다한 자신의 일격들이 그리피스의 털끝에도 닿지 못했음에 절망하고 마는데요. 무력감으로 늘어진 몸은 드래곤 슬레이어의 간신히 기대어 쓰러지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다음 장면에 등장한 해골기사는 표정을 알 수 없는 해골투구 너머로 의연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늘 그래왔지만 해골기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행동해왔죠. 저번 368화에서 이 붕괴가 예정된 것이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진작에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골기사는 가츠와 그 일행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혜성같이 등장했었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천사장 보이드와 숙적 관계가 아니랄까봐 인과의 흐름을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해골기사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의 접점에서 고드엔드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건을 이뤄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가츠가 유일하죠. 결국 해골기사에게 가츠의 존재는 고드엔드와 대항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캐스커의 바램이 가츠와 다를 것이라고 조언했던 그이지만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골기사는 가츠를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이끌고야 말았습니다. 요정섬은 뒤늦게 사방에 수호신들이 발동하며 섬을 뒤덮은 검은 원혼들을 억제하는데요. 놈들은 단주의 탑에서 불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물에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친 파도들이 원혼들을 삼키자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네요. 겨우 목숨을 부지한 로드릭과 선원들은 해상에 표류 중인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나무 드럼통 같은 부유물들을 던집니다. 이윽고 섬을 감싸던 수호신들이 사라지면서 잠잠해지는 주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공허함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초승달 모양으로 분해돼버린 요정섬을 망연히 쳐다볼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정왕 다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스마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란은 현세에서 떠날 시간이 왔다는 맥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을 감싸고 있던 마법사들 세르피코와 이시도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시도르에게 손을 뻗는 이스마가 빛의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까지만이 이시도르의 떨리는 손에 쥐어집니다. 이시도르마저 가츠의 제자 아니랄까봐 러브라인을 형성해가던 여자친구를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잔인한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란 또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구며 세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리고 마는데요. 주변을 감싸고 있던 바닷속 인어들, 요정섬의 각종 크리처들마저 해풍에 섞여 증발해버리고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현실에 인간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드래곤 슬레이어의 자루가 보입니다. 대검에 기댄 가츠의 복잡 미묘한 표정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네요. 무릎을 꿇은 가츠의 머리 위로 세게나 선수가지의 음영이 옅게 들이옵니다. 그리고 그리피스와 조드로 추정되는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베르세르크 369화는 마무리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369화의 포인트는 다란을 비롯한 6개의 존재들이 현세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점일 텐데요. 현세와 단절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달랐던 6개의 공간인 요정섬이 붕괴된 까닭에 그 영향권에 있던 존재들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버린 죽음에 가까운 변화라기보단 공간의 단절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화는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가츠의 여정 내내 함께 해왔던 파크마저 사라져버렸을까 걱정됩니다. 원래 요정섬이 고향인 파크이지만 오랜 시간 현세 속 인간 세상을 여행했던 파크라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바렐라의 경우 영수의 숲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현세에 있는 걸 보면 분명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츠의 유년 시절 기억 속에서 등장한 요정 치치의 경우엔 꽃을 매개로 현세의 모습을 드러냈었죠. 꽃이 시들고 짓밟히면서 치치의 존재도 현세에서 희미해졌듯 요정섬을 기반으로 하고 힘을 얻었던 6개의 존재들 또한 섬이 무너지면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기엔 너무나 무능했던 요정왕과 유계의 존재들. 과연 곧 다가올 그리피스와의 전쟁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추측컨대 가치는 다음 화부터 단독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드래곤 슬레이어로 간신히 버텨낸 가치. 지킬 것이냐, 대항할 것이냐.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캐스커가 그리피스에게 납치된 이상, 그리고 월화의 소년이 그리피스와 한 몸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치는 무조건 팔코니아로 향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검이 그리피스에게 닿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마지막 비약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재현제 내용은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이야기 전개를 해야만 했기에 생략된 장면들과 대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연출적인 개연성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 여론을 훑어보니 꽃보라의 왕이라 칭송받던 요정왕 단안의 무력함에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치가 손끝 하나 써보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여 과연 이것이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구상했던 스토리가 맞냐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화는 되어야 설명충 담당인 해골기사와 대마법사들이 모든 사태를 브리핑할 것 같네요. 재현제 이후로 별다른 설명 없이 숨막히게 전개되어 온 국면이 비로소 정리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르세르크 370화는 10월 14일 공개됩니다.